보통 고점에서 최저점까지 1년 걸렸잖아요. 근데 이번에 고점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걸렸냐. 와, 4개월밖에 안 걸려.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판이 뒤집혔다, 이런 느낌입니다. 자, 2월 9일 저녁 8시입니다. 비트코인 현재 1억 200만원, 달러로는 68,000달러 부근에서 시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야, 우리 또 지난주 주말부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완전 공포에 쩔어 있는 그런 순간이지 않았나. 왜 또 그런 것인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4시간봉 차트로 보면은 이미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또 우리를 계속 지겹고 힘들게 만들어 왔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어떻게 됐어요? 그냥 밑으로 또 내려 꽂았습니다. 이야, 이게 또 역대급으로 청산이 발생하면서 이렇게 떨어졌는데요. 달러 기준으로 잠시 6만 달러를 순간적으로 깼습니다. 바이낸스 가격으로 59,800달러를 찍고 지금 현재는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야, 이게 6만 달러가 어디 부근이냐 하면은 주봉으로 한번 볼게요. 그러면 거의 이 과거의 전고점 부근, 요때거든요. 요때로 쭉 꼽보면 이야, 딱 6만 달러 선에 들어있죠. 이게 보통 왜 여기가 중요한 자리인가, 제가 늘 말씀드렸어요. 이제 뭐 잘 알 거예요, 그죠? 과거 사이클 시즌 종료 지점이 불장 끝에 고점하고 이래 맞물리는 경우가 많다라고 계속 그래왔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 차트를 쭉 보면은 그렇습니다. 보면은 2017년도 고점이 2022년 불장 끝나고 저점과 거의 일치하고요. 그럼 이번에 만약 시즌 종료가 되면 어디까지 떨어질 것인가, 대부분 이야기하는 지점들이 바로 요 지점인데, 어디가 달러로 말씀드린 6만 달러 부근입니다. 5만에서 한 6만 정도 사이가 될 것 같은데, 근데 이게 과거하고 이게 좀 뭔가 차이점이 뭐냐 하면, 제가 보기에는 2017년도 우리가 고점 찍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8년도 시즌 종료가 오고 언제까지 쭉 빠져서 저점을 찍었나 보니까 거의 1년 걸렸거든요. 대략 1년이 걸렸습니다. 1년. 고점 찍고 시즌 종료 후 최저점 찍는 데는 보통 1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달러 차트로도 한번 볼까요? 그리고 지난 시즌이죠. 2021년도 시즌 종료 고점 찍고 최저점 때까지 얼마 걸렸나 보니까 요때가 대략 10월달이죠. 2021년 10월달에 고점 찍고 빠졌는데 최저점이 어디 부근이냐 보면은 대략 한 11월달쯤 됩니다. 10월에서 11월달쯤 돼요. 딱 1년 걸렸단 말이야. 또 1년간의 하락 이후로 거의 최저점 찍었다.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시즌 종료가 만약에 순순히 흘러간다라면, 이미 시즌 종료 가격이 온다라면 이 가격을 언제 찍어야 정상이냐 하면은, 봐요. 대충 유추해보자면, 자, 요 고점까지 하락한다고 보면은 원래 저의 예상은 어땠냐 하면 한 2월 3월까지 요렇게 스물스물 올라왔다가 찔끔찔끔 해서 대략 1년 정도 지나고 요런 움직임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게 대부분 코인 바닥에서 짬바 좀 먹은 사람들은 요런 걸 예상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낙폭이 이렇게 단 며칠 만에 이렇게 확 떨어져 가지고 이 지점을 도달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좀 의아해 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는 멤버십에서 여러분들한테 이미 이렇게 급락을 한 시점에서는 만약에 진짜 시즌 종료 최저점까지 찍더라도 요 가격이다, 그럼 여기서 요거 피하자고 괜히 잘못 팔았다가 타이밍 잘못 맞추면 어떻게 된다? 그냥 되돌아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가지고 다 털리게 된다. 털리기 마련이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닭 줬던 게 그냥 다 지붕만 쳐다보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최저점이 될지 여기가 최저점이 될지 여기가 최저점이 될지 모르는데 대략 5만에서 6만 정도 사이가 거의 저점인데, 만약 이 가격이 도달하면은 뭐죠? 그냥 새로 사야 되는 지점이야.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진짜 이 가격이 와버렸어. 그러면 새로 사야 되는 지점에 도달했는데 기존 보유자나 물린 사람이나 새로 살려고 기다리는 사람들은 뭐 사든지 말든지 본인이 유효한 가격이다 좋다 하면 살 것이고, 겁나면 안 샀고 했겠죠. 근데 갖고 있던 사람들은 이 가격이 되게 공포의 시간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털린 사람도 꽤나 많았을 거란 말이야, 이번에. 근데 아니야, 제가 생각하기로는 요런 부분들은 오히려 사야 될 시점인데 갖고 있던 사람이 무섭다고 팔면 되는가? 그냥 차라리 힘들고 뭐 어렵고 그렇더라도 그냥 들고 가는 게 맞다라는 게 지난 영상의 취지였고, 거기서 또 이어서 멤버십에서 오히려 사야 될 시점에 파는 건 어리석은 짓이다. 요 낙폭까지는 꽤 컸어요. 요거는 피할 수 있었을지 모를지언정 여기서 요거 잘못 피하려다가
또 날아갈 수가 있다. 그래서 일단 그냥 현실적인 방법을 말씀드려. 현실적으로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뭐다? 그냥 이거 괜히 여기서 요거 피한다고 깝죽거리느니 그냥 현실적으로는 그냥 계속 존버하고 보유하는 게 맞다라는 게 제 입장이었고, 그래서 현재까지는 또 어떻게 흘러가나 보니까 다행히도 지금 현재는 6만 달러를 살짝 깨고 터치하고 지금 살짝 올라왔습니다. 근데 요게 또 의견이 분분해요. 이제 이미 바닥 찍었으니까 계속 또 추세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분석가들 여러 갈리거든요. 근데 또 다른 분석은 뭐냐, 그냥 낙폭이 크니까 반발 매수세, 기술적 반등이다, 데드캣 바운스다 주장하는 사람들이 반반 또 갈리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미 뭐 보유자들은 어떡하겠어. 데드캣 바운스가 되고 추세 전환이 되고 어쨌든 올라가는 과정이니까 들고 있는 게 제일 낫지 않습니까? 그냥 현실적으로 그냥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죠? 괜히 또 추가로 더 떨어지지 않겠느냐라고 보는데, 대부분 또 더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팔고 밑에서 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또 어디까지 봐? 항상 제가 지금까지 코인 사이클을 뭐 한 3사이클 겪고 있는데, 주식도 그렇고요, 항상 팔거나 뭐 밑에서 살 기회를 노리는 사람들은 너무나 터무니없이 저 밑에서 기다려서 살려고 해요. 우리 예전에 이때 기억나십니까? 2021년 끝나고도 보면은 뭐 5,000달러 온다 막 이랬어요. 결국 여기서 기다리던 사람 아무도 또 못 샀고, 10,000달러 깨지고 5,000달러 온다 이런 사람들 많았거든요. 못 샀잖아. 이 구간 안 와서 결국 못 사서 이렇게 가고. 이럴 때도 이때도 또 떨어질 때 어디까지 떨어진다 했어요? 또 여기도 뭐 다시 이까지 올 수 있다, 15,000에서 2만까지 올 수 있다라고 여기서 입 벌리고 있겠다라고 커뮤니티에서 막 댓글 달고 있던 사람들, 유튜브 댓글 달고, 아무도 또 못 샀어. 또 이렇게 올라갔죠. 이게 떨어지면 또 얼마까지 빠져? 여기서 입 벌리고 있던 사람 또 6만에서 7만 사이에 내 입 벌리고 있어야지 했는데 또 결국 못 사고 이렇게 갔어. 근데 이럴 때 또 샀던 사람들 지금도 이렇게 다 물리고 그러죠. 거의 끝자락에서 그러니까 살려고 했는데 안 돼, 살려고 했는데 안 돼 하다가 결국은 샀는데 이렇게 되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근데 지금은 또 어때? 또 이렇게 빠지니까 또 무서워. 얼마까지 떨어질 것 같아요? 빠지는 순간에 또 이 3만 온다 또 이런 사람들 많이 보이지 않아요? 5만에서 막 3만 온다 이런 사람 되게 많던데, 여기저기 댓글 커뮤니티 보니까 뭐 이까지 와야 된단 말이잖아요. 나 뭐 3만 올라오면 뭐 집 팔고 몰빵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고, 5만 깨지면 들어가기 시작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인데, 안 오면 심해야지. 뭐 결국 아무것도 못 사는 거야. 그냥 끝인 거예요. 그럼 이 시점에서 진짜 보통 고점에서 최저점까지 1년 걸렸잖아요. 1년. 근데 이번에 고점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걸렸냐 보니까 4개월밖에 안 걸렸어. 보통 1년 걸릴 거를 4개월 만에 끝내버렸네. 그래서 저는 차라리 오케이, 빨리 두드려 맞았다, 좋았어. 1년 동안 질질 끌면서 사람 진짜 피 마르게 할 것 같았는데, 오히려 이게 빡 와가지고 시즌 종료 가격을 찍어버렸네. 지난 며칠 동안. 차라리 저는 매를 일찍 맞았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잘 됐다. 어차피 존버하면서 시즌 종료 계속 질질 끈다고 생각했는데, 매도 빨리 맞는 게 좋고, 이미 제가 말씀드렸죠. 회초리로 100방 맞을 거 그냥 몽둥이로 한 대여섯 방 맞고 끝냈다고,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판이 뒤집혔다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몰라, 이거 제가 또 틀릴 수도 있겠죠. 근데 예상이 그래요. 왜냐, 우리 과거에는 이게 진짜 1년 동안 하락했다가 찍었거든요. 너무 빨리 찍었어. 너무 급락했어. 이 가격대가. 또 하나 가설은 뭐야, 떨어지는 기간 바뀌었는데 지지해줬던 이 지점, 과거 지지했던 이 지점이 바뀔 가능성 없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있죠. 있죠. 그래서 틀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이 지점 버티고 올라가 줬는데, 이번에 또 그럴 것이도야. 코인판 우리 이때까지 뒤통수 한 번도 못 참아지 않냐? 맨날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 과거 타이틀 보고 과거 움직임 보고 우리가 예상했었는데 다 뒤통수 쳐맞았다. 이번에도 시즌 종료됐다고 여기서 뭐 이렇게 올라갈 거라 예상하면 또 그거 깨고 이렇게 내려갈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물론 저조차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뭐 안 들겠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겠어요? 이미 고점 찍을 만큼 찍었다, 일찍 왔으니까 이제 뭐 새로운 매수세도 들어오지 않겠어? 탈사이클이 드디어 온 거다 라고 하는데, 이 탈사이클하고 또 달라. 왜? 시즌 종료 정확하게 왔는데 뭐야, 단기적으로 빨리 찍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뭐라 그러지, 탈사이클까지는 아닌데 사이클 단축인가? 약간 그런 거야. 엄밀히만 하면 탈사이클이 맞긴 한데 줄었다. 축지법으로 사이클을 좀 줄인 것 같다, 약간 이런 느낌이죠. 아무튼 그래서 비트코인이 지난 주말 동안 많은 사람들을 힘겹게 하면서 공포에 쩔게 하면서 요런 순간이 떨어졌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일단 지금 현재로는 5만에서 6만 달러 사이 같아요. 그래서 요 부분은 과거에는 요런 부분들이 시즌 종료 끝 지점이었다. 근데 이렇게 빨리 떨어졌기 때문에 새롭게 올라가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 훨씬 많은 것 같아. 제가 생각해도 그렇고요. 저도 이쪽에 한 표를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왜? 1년 동안 하락할 거를 지금 몇 달 만에 찍어서 그 가격대가 와버렸잖아요. 그러면 어떻겠어? 이 시간이 단축됐다. 사이클이 생각보다 빨리 끝나고 빨리 종료됐네. 그럼 새로운 사이클이 또 시작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더 강한 거죠. 저는 아무튼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뭐 많은 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분들도 많고 알트도 많이 보유하고 계신 분들 많은데 새로운 사이클이 또 시작되면서 많은 분들이 좀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만큼 떨어졌는데 야씨 더 떨어질 거야 더 떨어질 거야 이씨 끝났어 너가 임마 조졌어 또 빠질 거야 임마 코인 다 갖다 버려 사기야 비트코인은. 근데 진짜 신기한 건 뭔지 알아요? 와 아직도 유튜브 댓글 이런 데 보면은 비트코인은 사기다라고 댓글 달리는 게 생각보다 아직 많더라고요. 그리고 뭐 코인 시장은 사기다 하는 게 아니다 미쳤냐 탈출해라 국장으로 와라 이제서야 또 국장으로 간다라고 막 이런 댓글들이 보이는데 지금 이 시점에 코인을 팔고 국장으로 간다고? 물론 더 갈 수도 있죠 국장도. 근데 제 투자 소신은 뭐라 그랬어요? 과열이 있는 곳을 이미 다 죽었다 끝났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곳이 코인 시장인데 국장 있는 사람이 일로 옮겨오면 몰라도 반대로 코인 있는 사람이 국장으로 옮긴다? 그거는 진짜 여러분들 지금까지 투자 역사의 바보 같은 행동 계속 리사이클링입니다. 반복하고 또 반복된 거잖아. 금, 국장, 미장 모두가 더 좋다 더 간다 코인 더 간다 라고 할 때 사람들이 많이 따라 붙었을 때 결과가 어땠나요? 좋지 않았어. 근데 다 금도 그렇고 국장도 그렇고 코인도 그렇고 모두가 외면하던 시기에 잘 모아갔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죠? 결국 시간이 지나면 다 부자. 이번에 국장도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바보같이 거꾸로 투자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개인 투자 소신과 맞물려서 여러분들에게 좀 권유드리는 바고요. 알아서 하시는 거죠. 뭐 근데 난 무조건 그 코인 끝났어 국장 갈 거야 이런 분들 어쩔 수 없는 거지. 그리고 예전부터 그건 알고 계셔야 돼요. 국장은요 한국 국장은 장기 투자보다는 섹터별 단타 스윙 요런 투자가 더 많았죠. 트레이딩에 가까운 단기 스윙 요런 투자가 더 적당했어요. 왜냐하면 한 종목이 계속 올라가는 경우는 뭐 이번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자동차 조선 이런 것들이 좀 그런 게 있긴 한데 진짜 큰 대형주들도 진짜 얼마나 오래 걸려서 이번에 그렇게 됐어. 근데 그거를 끝까지 들고 있었다고 생각해봐요. 과거부터 그 힘든 거 버티면서 지금까지 들고 있던 사람은 크게 없단 말이야. 대부분 다 피해보지. 그래서 개별 종목 특히 국장 개별 종목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아직도 그냥 마이너스예요. 계속 이런 섹터들은 또 튀었다가 또 제자리 돌아왔다 또 다른 섹터 튀었다가 줄어들었다 이러거든요. 요렇게 튀었을 때 잘 팔지 못하면 또 계속 물려있는 경향이 크다는 거죠. 장기 투자 잘못하면은. 그래서 요런 거 잘하는 게 누구다? 우리 이슬이죠. 그래서 국장은 차라리 이렇게 스윙이나 단기 투자 관점에서 좀 편안하게 조언을 구하고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코인 시장 뭐 다 그렇습니다. 코인 비트코인 이렇게 떨어지니까 뭐야 대표할 때 이더리움도 이더도 되게 많이 떨어졌다 그죠. 뭐 알트들 진짜 더 죽어나고 있습니다. 재미없어요. 다 죽는다 하고 있고 재미없고. 그래서 뭐 뉴스를 한번 볼까요? 뭐 그거 참 이번에 그것도 난리였잖아. 빗썸에 그거 비트코인 잘못 이체 입금해가지고 이벤트 하는데 뭐 난리더만 그죠. 그거 내한테는 안 들어왔던데 여러분들 혹시 들어왔던 사람 있나요? 실제로? 그것도 개인이 또 뭐 출금해서 실제로 뭐 팔아버린 사람도 있긴 있더라고. 근데 이거 다 토해내야 됩니다. 이거 법적으로 내 돈 아니야. 보면 약간 예전에 여러분 영화 아실련가 모르겠는데 돈을 갖고 튀어라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이거 박중훈 나오는 영화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비군 훈련 받으러 갔는데 예비군 훈련 대리로 뛰는 그런 직업이었거든요. 근데 예비군 훈련을 대타 뛰었는데 통장에 입금된 게 얼마가 됐다? 50억이 입금이 된 거야. 이게 그 정치 자금을 뭐 대포 통장으로 딱 입금했는데 마침 박중훈이 예비군 훈련 돈 받는 그 날짜 겹쳐서 이래 딱 이체가 50억이 됐어요. 이거 재밌게 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돈을 출금해가지고 받으려고 하는 놈들하고 갖고 도망갖고 튀는 놈하고 이거 쌩 난리였잖아. 아무튼 그 영화가 갑자기 생각나는 거예요. 빗썸 이 사태를 보고 이번에 그래서 빗썸 만약에 딱 들어왔는데 2500 BTC 들어왔는데 어차피 뭐 근데 다 출금 안 됐겠지만 실제로 한 100몇십억이 출금이 됐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그 사람들은 가슴이 벌렁벌렁거리면서 돈을 갖고 튀어라 지금 영화를 찍고 있지 않겠나. 빗썸 추심업자들하고 또 난리 나겠죠. 아무튼 참 재밌는 세상입니다. 국회 정무회에서
저 빗썸 사태 이거 뭐 회의까지 한다네요. 아유 빗썸 또 긴장되겠어. 금감원장 5지급 코인 판 사람 재앙적이다. 아무래도 뭐 법적 조치 취하지 않겠어요. 도망가면은 그 빨리 돈을 갖고 튀어라. 인생 한번 바꿔보자 이러면서 지금 어딘가 숨어서 지금 있을 수도 있겠죠. 아까 제가 뭐 분석했는 것 중에 좀 경우의 수 말씀드린 게 있잖아요. 비슷한 의견이 하나 있는데, 자 BTC 반등 데드캣 바운스에 불과하다라는 의견도 있죠. 이제 바닥 찍었다 계속 올라갈 것이다 라는 의견과 아니다 데드캣 바운스에 불과하다 요 지금 양갈래로 나누고 있는데, 지금 딱 기로점이기 때문에 당장 뭐 어떻게 될지 뭐 알 수 있는 사람 없죠. 근데 저는 가능성을 그냥 빨리 찍었으니까 다시 뭔가 분위기 바뀌어서 새로운 사이클이 시작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도 좀 그쪽에 더 마음이 간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요렇게 데드캣 바운스다 더 빠질 거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양쪽 의견을 다 들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뭐 라이언 윤이라는 사람 어쨌든 이번 반등은 쇼 커버링 중심의 기술적 반등이다 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키오사키 단 하나만 투자 가능 안 하면 비트코인이다. 근데 니 뭐 빠지면 산다더니 이번에 샀냐 모르겠는데, 이제 뭐 이 말 저 말 자꾸 뭐 해서 이 사람도 인기가 없죠. 이제 하기야 뭐 코인 시장에 있는 사람 이제 다 인기 없지. 자 그리고 CM이 비트코인 이게 가격이 이번에 많이 빠졌는데 한번 급락했잖아요. CM이 갭이 발생했는데 그 지점 보니까 여기 하나 생겼어. 그럼 보통 과거에는 100% 거의 다 채웠단 말이지. 근데 위에 있네? 그럼 이거 몇 그루 올라가야 되잖아. 쭉 올라가야지까지. 그럼 이게 어디다? 만약에 갭을 메우러 오면은 8만 달러 초반까지는 가줘야 이 CM이 갭을 메꿀 수 있겠다. 요 근처까지. 요거 한번 기대해 봅시다. 낙폭이 너무 컸어. 그리고 그동안 갭 다 메꿨잖아. 꼭 이번에만 안 메꾸면은 배반이지. 이번에도 메꾸러 한번 올라가야 됩니다. 갑시다. 요거 한번 기대해 볼게요. 현물 ETF 뭐 좋을 게 없어요. 계속 많이 빠져나갔어요. 지난달부터. 중간에 잠깐 들어왔다가 우르르 팔다가 잠깐 들어오고 우르르 팔다가 잠깐 들어오고 우르르 팔다가 잠깐 들어오고 그런 움직임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더리움도 뭐 비슷합니다. 그죠? 팔다가 들어왔다가 우르르 팔다가 들어왔다가 우르르 팔다가 어쨌든 ETF 상황도 그렇게 좋지 않아요. 순유입이 거의 없다. 오늘 국장 코스피 4% 올랐네요. 떨어졌던 낙폭을 다 만회하면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코스피가. 코스닥도 반등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요게 이렇게 쫙 치고 올라갈 때는 이제 관성의 법칙으로 이제 뭐 더 가기는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한국 시장은 어쨌든 미국 시장하고 큰 틀은 안 벗어나요. 결국 큰 틀에서는 안 벗어나거든요. 어쨌든 미국 장이 계속 잘 올라가자 얘도 따라가는 경향이 있고 무시할 수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겁투사 데일리 리포트 매일매일 주식, 코인, 국장, 미국 해외 주식 상황들을 이렇게 정리해서 한눈에 그냥 모든 시장을 하루를 다 요약해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급등했는 이유, 증시가 왜 올랐는지 그런 걸 다 분석해서 저희가 이렇게 축약해서 올려드리고 있고, 관련주들 정리, 그리고 코인 시장에서는 또 어떤 일이 있었냐, 왜 급락 페인이 이런 게 왔었는지 이런 것도 다 설명해서 저희가 이렇게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투자하면서 이거를 개별적으로 매번 찾아보는 게 쉽지 않잖아요. 네이버 찾아가서 뉴스 하나부터 100까지 다 훑어보고 정리하고 그 새벽 그 시간에 이게 찾아보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요거를 우리가 실제 투자를 전업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요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보려고 만든 건데 여러분들도 같이 보면 좋겠다 싶어서 검투사 데일리 리포트 등록을 해놨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이렇게 검투사 데일리 리포트 구독해 주셔서 이용하시면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요즘 AI, 챗GPT 막 이런 게 왜 여러분들 각광받고 그러겠어요? 내 시간을 줄여주는데 의미가 있다. 본인 시간을 막 1시간, 2시간, 3시간 막 다 검색하고 찾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잖아요. 근데 딱 뭐야 이거 하루에 한 10분 정도만 딱 읽어보면 오케이 코인 시장 이렇게 돌아가고, 오케이 미국 시장 이렇게 돌아가고, 국장 이렇게 돌아가고 있네. 오케이 매일매일 딱딱 체크하면서 시장 돌아가는 상황을 다 알게 된다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된다? 위기나 기회가 왔을 때도 포착이 가능하고 실제 투자에서 여러분들이 적용하기도 매우 유용하다. 아시겠죠? 제가 지난 10년 넘게 했던 루틴입니다. 투자하면서 이런 루틴화된 게 안 돼 있는 사람이 많잖아요. 보통 트레이더들이 보면은 새벽에 일어나서 뉴스 매일매일 꼬박꼬박 본단 말이야. 근데 일반인들은 그렇게 하기 쉽지 않죠. 근데 요거를 이제 다 우리 같은 실제 투자자들이 필요한 것만
것만 쏙쏙 집어서 정리를 딱 해놨다는 거. 몇 시간이나 시간을 줄이는 거지. 자, 어쨌든 오늘도 라이브 들어주신다고 밤늦게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코인 시장이 뭐 이렇게 뒤흔들리고 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차라리 매를 빨리 맞았으니까 앞으로 좀 마음 편안하게 좀 갈 수 있겠다라는 심정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마음 졸이면서 적대까지 빠지면 어떡하지, 더 빠지면 어떡하지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시원하게 한 방 맞았다, 먼저 맞았다, 그래서 오히려 좀 마음 편안하게 갈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코인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계속 이렇게 불안하게 갈 거, 에이씨 이렇게까지 빠졌으니까 뭐 이제 와서 어떡할 거야, 더 살 분들은 뭐 더 사야 되는 거고, 존버 하실 분들은 이제 또 존버 하셔야 되는 거고. 근데 갖고 있는 게 더 빠질 것 같으니까 팔겠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지. 그거 하나면 주의 깊게 한번 고민 잘 해보시고, 섣불리 이렇게 하락할 때는 내동매매 하다가는 나중 가서 엄청 후회하는 일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신중하게, 냉정하게, 그리고 이성적으로 잘 판단하셔서 투자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다 하셨고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이바이 여러분들.